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실은 우리 몸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이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살펴본 결과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고 쉽게 무너지는 분들은 혈압이 더 높고 잠을 더 못 자고 심장이 더 빨리 지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약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마음을 단단하게 다스리는 7가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하나씩 몸에 익히시면 신기하게도 혈압이 가라앉고 밤에 깊은 잠이 찾아오고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참 평온해지셨다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몸은 그 단단한 마음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릴까요? 젊었을 때는 큰 일에도 끄떡없던 우리가 왜 이제는 작은 일에도 밤새 가슴을 졸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마음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눌러온 감정들이 몸에 힘이 빠지는 순간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60이 넘은 분들 가운데 만성적인 마음의 긴장을 안고 사는 분이 100명 중 6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70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계셔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하고 누군가의 평가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긴장이 우리 혈관을 조이고 심장을 재촉하고 면역의 방어군을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습관은 이 보이지 않는 긴장을 하나씩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즉각 반응하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법입니다. 셋째는 몸을 존중하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넷째는 말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다섯째는 마음의 집중력을 지키는 법입니다. 여섯째는 불편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리고 7째는 기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따르는 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계를 세우는 법과 비교를 멈추는 법, 고요함과 친해지는 법, 마지막으로 마음과 몸을 함께 다스리는 하루 습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만 실천하셔도 가슴을 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자리에서 바로 쏘아 붙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다고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너무 빨리 반응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누가 문자를 보내면 곧바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누가 답을 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움직입니다. 누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누가 한마디 칭찬을 해도 마음이 들썩입니다. 우리 기분이 마치 남의 손에 쥐어진 끈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러니 하루를 보내고 나면 온몸이 녹초가 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할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 깊은 곳을 함부로 만져도 좋다고 허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욱하고 즉각 반응할 때마다 몸 안에서는 긴장 호르몬이 솟구칩니다. 이 호르몬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끌어올리고 손발을 차갑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한바탕 솟았다가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가 되면 한번 올라간 긴장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욱하시는 분은 종일 혈압이 높은 상태로 살아가는 셈입니다. 마음을 한번 끓일 때마다 혈관이 그만큼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잔잔한 호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약한 호수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온통 흙탕물이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깊은 호수는 큰 바위가 떨어져도 잠시 물결이 일다가 다시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깊이입니다. 돌을 안 맞는 법이 아니라 돌을 맞아도 금방 고요해지는 법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그 순간과 내가 반응하는 그 순간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듭니다. 누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약한 마음은 곧바로 받아칩니다. 설명하고 따지고 억울함을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단한 마음은 그 말을 마치 물 위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바라봅니다. 그 말을 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나에게 쓸모가 있는가? 이 말이 내 평화를 깨뜨릴 만큼 중요한가? 만약 아니라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방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자극해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머무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정원에서 평온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오해할 때도 평온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활활 타오를 때도 침착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어떤 말보다 내 품위를 더 잘 지켜줄 때 그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속으로 숫자를 천천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번의 호흡 사이에 긴장 호르몬의 첫 물결이 지나갑니다. 둘째, 그 사이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습니다. 이 한 번의 깊은 숨이 빨라진 심장에게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러 가거나 창밖을 잠깐 바라봅니다. 이 짧은 거리 두기가 우리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려놓습니다.
구미에 사시는 69살 조병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격이 급하셨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도 욱하고 자식들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답답해지셨습니다. 혈압이 늘 높아 약을 드셨지만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한 가지를 결심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속으로 다섯을 세고 깊은 숨을 쉬기로 말입니다. 처음 며칠은 잊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어 주가 지나자 욱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병원에 가셨더니 혈압이 한결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조병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매번 곧바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마음대로 흔들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박자 멈출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내 것이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틈, 이 짧은 멈춤이 곧 힘입니다. 그 틈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 틈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심장만 뛰는 꼭두각시가 되고 맙니다. 오늘부터 욱하는 순간이 오면 딱 다섯을 세어보십시오. 그 5번의 숨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2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법입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그 오해를 풀려고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 앞에서 제발 좀 알아달라고 마음속으로 애원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마음이 깊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체면을 지키느라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변명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미 나를 낮춰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긴 설명을 늘어놓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부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나를 오해하는 편이 더 편한데도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깎아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자꾸 나를 설명하는 것은 내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값어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자기를 돌멩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큰 산은 앞 못 보는 사람이 그 높이를 못 본다고 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태양은 누가 창문을 닫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끊임없이 남의 인정을 갈구하며 사는 분들은 마음의 불안이 만성적으로 높습니다. 이 불안은 잠을 얕게 만들고 위장을 예민하게 하고 머릿속을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밤에 누우면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명할까? 이 생각에 쳇바퀴가 우리 뇌를 밤새 돌립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운을 지갑 속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설명할 때마다 그 지갑에서 돈이 한 장씩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주지 않을 사람에게 우리는 귀한 기운을 헛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이 지갑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은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춥니다. 더 매달리지 않습니다. 더 애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자꾸 짓밟는 사람 앞에 내 진심을 거듭 내려놓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에게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화로 쌓아 올린 담장이 아닙니다. 잠금 장치가 달린 문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그 문으로 존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 문 밖에서 자기 생각을 떠들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힘이 생기는 순간은 모든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주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누가 나를 오해할 때 딱 한 번만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두 번, 세 번 매달리지 않습니다. 둘째,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쨈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래도 괜찮다. 셋째,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손에 잡히는 일을 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짧은 산책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쳇바퀴 도는 생각이 멈춥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살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텃밭을 가꾸시는데 이웃과 작은 오해가 생겨 몇 달을 끙끙 앓으셨습니다. 그 이웃에게 자기 진심을 알리려고 몇 번이나 찾아가 설명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상처뿐이었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곱씹느라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숙 어르신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대신 텃밭에 더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무겁던 가슴이 가벼워지고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쓸 때는 내가 아팠는데 그냥 내려놓으니 내가 편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설명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가치를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살아낸 가치는 말로 한 가치보다 훨씬 강합니다. 내 눈빛이 더 차분해지고 내 말이 더 깔끔해지고 내 몸짓이 더 느긋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곧 우리 건강이 됩니다. 오늘부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일을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그 줄어든 만큼 여러분의 밤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입니다. 몸을 존중하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마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몸 이야기를 하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몸은 한 몸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면 몸부터 규칙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미워하면서 다룹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내 몸을 탓하고 게으른 자신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그치는 마음으로는 몸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이 사는 첫 번째 집입니다. 집이 방치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몸이 게을러지면 의지가 물러집니다. 숨이 얕아지면 생각이 거칠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공장과 같습니다. 이 공장은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심장은 피를 돌리고 간은 독소를 거르고 위장은 음식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고 종일 누워만 있으면 공장은 점점 녹이 슬어갑니다. 공장을 다시 살리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규칙이 녹슨 공장을 다시 돌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마음의 안정이 훨씬 높았습니다. 100명을 살펴본 결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횟수가
절반 가까이 적었다고 합니다. 몸의 규칙이 곧 마음의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일어나겠다고 1시간에 일어나는 것, 마음이 더 누워있으라고 할 때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 감정이 주저앉으라고 할 때 한 걸음이라도 걷는 것, 몸이 굳었을 때 가만히 기지개를 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자신감은 나는 자신 있다고 되셨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감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킬 때 생깁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겠다고 다짐하고 다음 날 정말로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한 쯤 더 높아집니다. 내 미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처럼 함부로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한층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알람을 1시간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각으로 맞춥니다. 둘째, 일어나면 곧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마른 몸에 물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단 10분이라도 걷습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돌아도 좋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는 화면을 끄고 어깨와 목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4가지가 몸과 마음을 함께 단단하게 만듭니다. 수원에 사시는 77살 윤재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행에서 평생 일하시다 퇴직하신 뒤로 생활이 무너지셨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점점 가라앉아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재호 어르신은 딱 한 가지만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동네를 10분 걷는 것. 처음에는 힘드셨지만 보름이 지나자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윤재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규칙을 찾으니 마음도 제자리를 찾더라.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묘한 끌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세가 말을 하고 숨결이 말을 하고 차분한 표정이 말을 합니다. 그 몸이 나는 어려움을 겪어봤다고 그래도 다시 일어났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규칙으로 말입니다. 오늘 밤 내일 일어날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 작은 약속 하나가 시작입니다. 이제 4번째 습관입니다. 말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사람에게 해서 마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고 모든 계획을 다 털어놓고 모든 걱정을 다 늘어놓고 모든 사람 이야기를 다 옮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입이 마치 누구나 드나드는 장터처럼 되어버립니다. 말은 곧 기운입니다. 함부로 쓰면 내 존재가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침묵을 채우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려고 말합니다. 말을 도구처럼 씁니다. 도구는 날카로워야 합니다. 도구는 뜻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아무 데나 휘두르면 지켜야 할 것을 다치게 합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첫째, 이것이 사실인가? 둘째,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셋째, 이것이 내 단단함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내 불안에서 나오는 말인가? 많은 말이 사실이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옳아 보이고 싶어서,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분들은 마음의 긴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남의 흉을 보거나 같은 불평을 반복하는 분들은 그 말을 하는 동안 스스로 긴장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말로 화를 풀려다가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셈입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고 차분히 듣는 분들은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감정 쓰레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짐을 쏟아낼 곳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인내심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따뜻하게 들어주되 끝없는 부정의 집이 되지는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깊은 방에 누구를 드릴지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린다고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다르게 듣습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침묵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을 때는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궁리하지 않고 진짜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이 적지만 깊은 사람은 오래 기억됩니다. 말이 끝없이 많은 사람은 그저 배경 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누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봅니다. 내 말 차례를 기다리지 말고 그 사람 말에 진짜로 귀를 기울입니다. 둘째, 남의 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번 삼킵니다. 그 한 번의 삼킴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킵니다. 셋째, 정말 중요한 말은 짧고 분명하게 한 번만 합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청주에 사시는 72살 장순옥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말씀이 많기로 유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작은 일에도 불평을 길게 늘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10년째 잡히지 않아 늘 걱정이셨습니다. 어느 날 장순옥 어르신은 하루에 한 번씩 남의 흉을 참아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근질거려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사람들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장순옥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니 마음이 비워지더라. 여러분, 말을 아끼는 것은 입을 닫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운을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고 싶은 말 가운데 딱 하나만 삼켜보십시오. 그 한 번의 침묵이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습관입니다. 마음의 집중력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것은 요즘 거의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단단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마음을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마음을 챙기기도 전에 손전화부터 집어듭니다. 첫 숨을 다른 사람들의 소식에 내어줍니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낯선 사람들의 소식이 내 기분을 정해버립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마음의 모양을 만듭니다. 온종일 자극적인 소식을 들이마시면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온종일 남과 비교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온종일 값싼 즐거움만 맺으면 마음에
깊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집중력은 곧 삶입니다.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 삶이 천천히 따라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집중력을 작은 등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등불은 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등불을 끄려고 사방에서 바람을 보냅니다. 손전화 속 모든 소식이 내 마음을 원합니다. 모든 광고가 내 욕심을 부추깁니다. 모든 다툼이 내 흥분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잠들기 직전까지 손전화 화면을 보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훨씬 늦었습니다. 화면의 밝은 빛이 우리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극적인 소식을 자주 접하는 분들은 마음의 불안이 만성적으로 높았습니다. 우리 뇌는 보는 대로 물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이 집중력을 등불처럼 지킵니다. 그분들은 아무데나 마음을 흘리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습니다. 걸을 때는 걷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둡니다. 쪼개진 마음을 모든 순간에 끌고 다니면서 삶이 공허하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삶이 비어 있어서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간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해서 공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손전화를 곧바로 짚지 말고 먼저 깊은 숨을 3번 쉽니다. 내 마음에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둘째, 밥을 먹을 때는 화면을 끄고 음식의 맛에만 집중해 봅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봅니다. 창밖을 보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1시간 전에는 손전화를 멀리 둡니다. 그 1시간이 깊은 잠을 데려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살 정현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종일 손전화를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자극적인 소식을 보고 또 보다가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불안하고 머리는 한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현숙 어르신은 자기 전 1시간 동안 손전화를 다른 방에 두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쉬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허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밤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맑아졌습니다. 정현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 비로소 내 하루가 내 것이 되더라. 여러분, 마음의 집중력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기운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 차분함이 곧 건강입니다. 오늘 밤 자기 1시간 전에는 손전화를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1시간이 여러분의 잠을 바꿔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욱하는 순간 5을 세고 깊은 숨을 쉬는 것. 둘째,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몸을 규칙적으로 돌보는 것. 넷째, 하고 싶은 말을 하나씩 삼키며 말을 아끼는 것. 다섯째, 마음의 집중력을 등불처럼 지키는 것 기억하시죠? 이 5가지만 몸에 익히셔도 마음이 한결 단단해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습관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편안함은 좋은 하인이지만 무서운 주인입니다. 편안함이 우리 주인이 되면 우리 마음의 힘이
조용히 썩어갑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큰 불행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편리함에 길들어 약해집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한마디 싫은 소리를 참지 못합니다. 거절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단단한 삶을 바랍니다. 단단한 삶은 단단한 신경을 필요로 합니다. 단단한 신경은 마음이 투정을 부릴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해낼 때 길러집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숨을 고르며 견뎌보는 것, 어려운 일을 미루지 않고 끝까지 마치는 것, 싫은 소리를 들어도 곧바로 방어하지 않고 한번 곱씹어 보는 것, 외로움을 도망치지 않고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으로 쓰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의 약함이 빠져나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작은 불편을 스스로 견디는 연습을 하는 분들은 마음의 회복력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추워도 곧바로 옷을 더 껴입지 않고 잠깐 견뎌보거나 가려운 것을 한 박자 참아보는 작은 훈련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위험이 아닙니다. 불편함은 문입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단단한 사람들은 모두 그 문을 몇 번이고 통과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 그루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한 점 없는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키는 크지만 줄기가 약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반면에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는 그 바람을 견디느라 줄기가 단단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불편을 스스로 견뎌본 마음이 큰 풍파 앞에서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불편을 견딘다는 것은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것은 단단함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진짜 단단함은 아픔을 느끼되 그 아픔을 도구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솔직히 인정하되 그 어려움을 떠받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작은 불편을 일부러 견뎌봅니다. 조금 더운데 곧바로 부채를 들지 않거나 가려운 것을 잠깐 참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하기 싫은 일을 미루지 말고 가장 먼저 해봅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미뤄둔 전화든 말입니다. 셋째, 심심할 때 곧바로 손전화를 집지 말고 그 심심함을 잠깐 가만히 느껴봅니다. 이 작은 견딤들이 우리 마음을 들판의 나무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전주에 사시는 66살 윤정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간병하시느라 늘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고 싶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해보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미루던 빨래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작은 해냄이 쌓이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일에 주저앉던 마음이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윤정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것을 피하지 않고 한번 해내니 나 자신이 다시 믿어지더라. 여러분, 단단한 사람은 삶이 쉬워서 단단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무거워질 때마다 주저앉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불편 하나를 일부러 견뎌보십시오. 그 작은 견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껏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7번째 습관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따르는 법입니다. 기분은 변덕스럽습니다. 날씨에 따라, 잠에 따라, 배고픔에 따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 삶이 기분 위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어느 날은 의욕이 넘치다가 다음 날은 텅 비어버립니다. 어느 날은 규칙을 잘 지키다가 다음 날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기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틀을 만듭니다. 매일 정해진 작은 의식을 만듭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일지 미리 정해둡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가 나를 함부로 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가? 이 물음이 수많은 좋은 날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분은 손님입니다. 삶의 중심이 집이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매일 같은 작은 습관을 정해두고 그것을 지키는 분들은 마음의 기복이 훨씬 적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도 정해둔 습관이 그분들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날 기분에 따라 사는 분들은 마음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려 몸도 함께 지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삶의 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작게라도 하되 사라지지는 마라. 우리가 두려울 때 삶의 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만 내딛되 얼어붙지는 마라. 우리가 외로울 때 삶의 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의 위로를 위해 나 자신을 저버리지 마라. 이 한결같음이 우리 둘레의 힘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중심이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지킬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합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이든 저녁에 10분 걷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기분이 내키지 않는 날에도 더 작게라도 그 습관을 합니다. 10분이 힘들면 3분이라도 합니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일에, 나를 작아지게 하는 부탁에 긴 변명 없이 정중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절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거절당할까 두려워 무엇이든 받아들입니다. 단단한 사람은 나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 더 두려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 데로나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리 내린 사람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8번째 습관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법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따로 깊이 살펴볼 만큼 중요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요구에 끌려다니느라 마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가 화내면 내 잘못인 것 같고, 누가 서운해하면 밤새 마음을 졸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 나를 먼저 챙기는 일은 낯설고 미안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밭에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나 들어와 곡식을 밟습니다. 마음의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나 들어와 내 평화를 밟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과 더 오래 좋은 사이를 유지합니다. 서운함이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자기 마음의 경계가 분명한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적은 만큼 마음의 긴장도 낮았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분들은 늘 마음이 무겁고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따뜻한 방과 같습니다. 이 방에는 문이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없으면 찬바람이 끊임없이 들이칩니다. 문이 있는 방은 좋은 손님은 들이고 찬바람은 막습니다. 경계는 차가운 담장이 아닙니다. 잠금 장치가 달린 따뜻한 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세워야 할까요? 첫째, 모든 부탁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둘째, 거절할 때는 길게 변명하지 말고 짧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나를 자꾸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멀리 서 있으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살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마음씨 좋기로 소문나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남의 일에 치여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위장이 늘 좋지 않고 마음은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경자 어르신은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곧바로 답하지 말고 하루만 생각해 보기로 말입니다. 그 하루의 여유가 생기자 무리한 부탁을 정중히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의 짐이 줄고 위장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더라. 여러분,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사람들과 더 오래 좋은 사이로 남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무리한 부탁에는 하루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하루의 여유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올해 이제 9번째 습관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법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의 자식은 잘 풀렸다는데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속이 상하고, 누구네 집은 손주를 자주 본다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해 서운하고, 같은 나이인데 저분은 정정한데 나는 왜 이리 아픈가 싶어 마음이 무너진 적 말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과 나를 견줍니다. 그리고 그 견줌이 끝날 때마다 마음에 작은 멍이 하나씩 듭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을 조용히 훔쳐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내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의 사다리에는 맨 윗칸이 없습니다. 오르고 또 올라도 항상 더 높은 칸이 보입니다. 그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남과 자주 비교하는 분들은 마음의 우울이 훨씬 깊었습니다. 100명을 살펴본 결과 비교가 잦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잠을 설치는 횟수가 갑절 가까이 많았습니다. 비교는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밤잠을 빼앗고 입맛을 잃게 하고 마음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남의 좋은 모습만 손전하로 들여다보는 시대에는 이 비교가 더욱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길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내 속사정을 견줍니다. 남이 보여주는 가장 좋은 순간과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순간을 나란히 놓습니다. 그러니 늘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견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좋아 보이는 겉모습 뒤에도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짐을 지고 삽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비교의 사다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분들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줍니다. 남보다 앞서 있는지가 아니라 어제보다 한참 나아졌는지를 봅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걸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덜 화냈으면 그것으로 잘한 것입니다. 이 작은 견줌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남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화면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은 진짜 삶이 아니라 가장 좋은 순간만 골라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부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이미 가진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나를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 이렇게 가진 것을 헤아리면 부러움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칠 때 어제보다 나아진 점 1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나아짐이 우리를 비교의 늪에서 건져 올립니다. 성남에 사시는 62살 홍영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창 모임에 다녀오실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뒤처진 것 같아 며칠씩 우울하셨습니다. 그 우울이 입맛을 빼앗고 잠을 빼앗았습니다. 어느 날 홍영희 어르신은 마음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남과 견주는 대신 매일 밤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적을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떠올려 보니 작은 감사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창 모임에 다녀와도 더 이상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홍영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그만 보고 내 것을 보니 비로소 내 삶이 귀해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3가지가 부러움이 들어올 틈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제 10번째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은 한을 푸는 법입니다. 우리 세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한 자락의 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느라 내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고 가보고 싶은 곳도 못 갔습니다. 그렇게 참고 눌러온 세월이 이 나이가 되어 마음 한구석에서 서글픔으로 올라옵니다. 이 한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우리 몸을 갉아먹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와 서운함을 오래 품고 사는 분들은 마음의 우울이 깊고 몸의 통증도 더 자주 느꼈습니다.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몸 곳곳에 통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묵은 한을 푸는 것이 곧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을 어떻게 풀까요? 한을 푸는 가장 강한 약은 놀랍게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후회로만 바라보면 그 세월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자식들을 길러냈습니다.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이만큼 일구어낸 우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을 다잡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한이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온 아픔을 인정하되 그 아픔을 떠받들지는 마십시오. 아픔을 둘레에 신전을 짓고 그 앞에 평생 무릎 꿇으면 우리 삶은 고통을 모시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아픔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지만 우리를 끌고 갈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잘 견뎌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따뜻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모질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그 힘든 세월 덕분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있고 함께 늙어가는 벗이 있고 비바람을 견딘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 차례라고 스스로에게 일러 주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77살 오복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일에 무릎을 다 쓰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뒤 지나온 세월이 자꾸 서럽게 떠올랐습니다. 젊어서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몸이 다 망가졌다는 생각에 밤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후회 대신 감사로 바라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복순 어르신은 매일 밤 그날 감사한 일 한 가지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떠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셨습니다. 하지만 두어 달이 지나자 그 서러움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오복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생을 미워할 때는 마음이 아팠는데 고맙게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의 한을 감사로 풀어보십시오.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오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참 잘 견뎌왔다고, 이제는 내 차례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묵은 응어리를 천천히 녹여줄 것입니다. 이제 11번째 습관입니다. 고요함과 친해지는 법입니다. 혹시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드신가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텔레비전을 켜고 손전화를 들여다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시나요? 우리는 고요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왜 우리는 고요함을 견디기 힘들어할까요? 고요함이 찾아오면 평소에 덮어두었던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지난날의 후회, 막연한 불안, 그리고 마음 한구석의 서글픔, 그것들이 고요한 순간에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도망칩니다. 더 많은 소리, 더 많은 화면, 더 많은 일거리로 말입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그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에 잠깐이라도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분들은 마음의 안정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시간이 빨라진 심장을 늦추고 어수선한 머리를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추스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흙탕물이 든 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휘저으면 더 흐려집니다.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흙이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이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수선한 마음은 자꾸 휘저을수록 흐려집니다. 잠시 가만히 두면 어지러운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고요함은 그 가만히 둠입니다. 고요함과 친해진 사람은 묘하게 강합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끊임없는 소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평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함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에게나 매달리지 않고 심심함이 무서워 아무 것이나 붙잡지 않습니다. 고요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요함과 친해질까요? 처음에는 아주 짧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단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손전화도 멀리 두고 말입니다. 그저 들고 나는 숨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말입니다. 이 짧은 고요가 익숙해지면 차츰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거나 창밖의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도 좋은 고요의 시간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79살 유순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하신 뒤로 적적함을 견디기 어려워 종일 텔레비전을 켜두고 사셨습니다. 그 소리가 없으면 불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걱정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유순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5분간 가만히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5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릿속도 한결 맑아졌습니다. 유순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쉬게 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고요함은 우리를 쉬게 합니다. 오늘 하루 단 5분만이라도 모든 소리를 끄고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 5분이 어지러운 마음을 맑게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이제 12번째 습관입니다. 용서하고 내려놓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입니다. 오래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한 가족, 나를 무시한 이웃,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움으로 괴로운 것은 누구입니까? 정작 그 사람은 편히 지내는데 미움을 품은 우리만 밤새 속을 끓입니다. 미움은 내가 마시고 남이 아프기를 바라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결국 나를 먼저 상하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오래된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사는 분들은 혈압이 더 높고 심장의 부담이 더 컸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몸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미움을 더 이상 내 가슴에 짊어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얹힌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다고 그 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벼워질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을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데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오래 쥐고 있을수록 우리 손이 더 깊이 데입니다. 그 숯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인 내 손을 식히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먼저 미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미움이 정작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이 짐을 내려놓겠다고 조용히 마음 먹습니다. 한 번에 다 내려놓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떠오를 때마다 조금씩 그 무게를 덜어가면 됩니다. 목포에 사시는 75살 문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래전 형제와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신 뒤 수십 년을 미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에 통증까지 느끼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으신 뒤 의료진으로부터 마음의 긴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문정순 어르신은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그 미움이 형제가 아니라 자기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하셨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가슴에 품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가슴의 답답함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문정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내 심장이 편해지더라.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오래 품어온 미움 한 자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내 심장을 위해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가벼워진 만큼 여러분의 가슴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법,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법, 몸을 규칙적으로 돌보는 법, 말을 아끼는 법, 마음의 집중력을 지키는 법, 불편함을 견디는 법, 기분이 아니라 중심을 따르는 법, 경계를 세우는 법, 비교를 멈추는 법, 묵은 한을 감사로 푸는 법, 고요함과 친해지는 법, 그리고 용서하고 내려놓는 법,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를 향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지켜주는 건강한 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13번째 습관입니다. 작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큰 행복을 기다리느라 정작 매일의 작은 기쁨을 놓치며 삽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겠지, 손주가 자주 오면 행복하겠지, 몸이 다 나으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행복은 저 멀리 있는 큰 사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흩어져 있는 작은 기쁨들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아침 햇살이 창으로 스며드는 것, 오랜 벗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 잘 익은 과일 한 조각의 단맛, 이런 작은 기쁨들이 매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 기쁨들을 느끼지 못한 채 흘려보냅니다. 삶이 공허한 것은 삶에 기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순간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해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매일의 작은 기쁨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음미하는 분들은 마음의 만족이 훨씬 높고 우울한 기분이 적었습니다. 큰 것을 바라기보다 작은 것을 깊이 누리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마음이 우리 몸의 긴장을 풀고 면역의 방어군을 든든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삶을 한 끼 밥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에는 진수성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정갈한 나물 한 접시, 갓 지은 밥 한 공기,
이 소박한 것들이 사실 우리를 가장 든든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꾸 더 화려한 상만 바라보면 눈앞에 정갈한 밥상이 초라해 보입니다.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눈앞에 소박한 밥상을 고맙게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기쁨을 누릴까요? 비결은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그 따뜻함을 손끝으로 느껴보십시오. 산책할 때는 발밑에 흙과 얼굴에 닿는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기뻤던 작은 순간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돕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살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손주 둘을 보살피며 바쁘게 사시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셨습니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삶은 늘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김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길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천천히 느껴보기로 하셨습니다. 길가의 핀 꽃, 아침의 맑은 공기,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두고 보니 그 작은 것들이 의외로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허전함이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매일 내 곁에 있었더라. 여러분, 큰 행복을 기다리느라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기쁨 한 가지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술, 차 한 잔, 햇살 한 줄기, 그 작은 기쁨이 여러분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이제 14번째 습관입니다. 마음과 몸을 함께 다스리는 하루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하루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어쩌다 한번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작은 습관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빚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손전화를 짚기 전에 먼저 깊은 숨을 3번 쉽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자고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 짧은 아침 의식이 하루의 첫 단추를 평온하게 끼워줍니다. 낮에는 욱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5을 세고 깊은 숨을 쉽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매달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는 삼킵니다. 남과 견주는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가진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입니다. 집 앞을 걷거나 거실에서 가볍게 팔다리를 풀어줍니다. 오후나 저녁에는 잠깐이라도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집니다.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5분간 가만히 있어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미움이나 후회가 올라오면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손전화를 멀리 두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와 기뻤던 작은 순간을 떠올립니다. 어깨와 목을 천천히 풀어주고 깊은 잠을 청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작은 마음 습관을 두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잠의 질이 좋고 마음의 안정이 높았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흐름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볕을 쬐이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돌본 정원은 어느새 아름답게 우거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매일의 작은 돌봄이 쌓여 어느새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이 됩니다. 구미에 사시는 69살 조병철 어르신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욱하는 성격으로 고생하셨던 그분은 5을 세는 습관 하나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츰 다른 습관들도 하나씩 더해 가셨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낮에 10분 걷기, 저녁에 고요한 시간, 잠들기 전 감사. 이 작은 습관들이 하루의 흐름 속에 자리 잡자 조병철 어르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지고 무엇보다 표정이 편안해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참 평온해지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가지부터 내일 또 한 가지, 그렇게 매일 조금씩 정원을 가꾸듯 돌보면 됩니다. 그 작은 돌봄이 쌓여 어느새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15번째 습관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마음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대고 서로 응원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따뜻하게 자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함께 하던 벗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만날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 외로움이 우리 마음을 차갑게 시키고 몸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마음에 우울이 적고 몸도 더 건강했습니다.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이 어떤 보약보다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멀리 사는 자식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오랜 벗에게 잘 지내냐는 문자 한 줄을 보내는 것, 이웃을 만나면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 이 작은 다정함들이 모여 우리 둘레에 따뜻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외로운 바람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기를 기다리느라 외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해 주기를, 누가 먼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먼저 베푸는 다정함은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하루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자식이든 벗이든 이웃이든 좋습니다.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누군가 힘들어할 때 길게 충고하기보다 그저 곁에서 들어주십시오. 사람은 해결책보다 곁에 있어주는 따뜻함에 더 위로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웃에게 반찬 한 가지를 나누거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말입니다. 이 작은 나눔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살 한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손목 관절염으로 미용 일을 그만두신 뒤 사람을 만날 일이 줄어
점점 외로워지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다 보니 마음도 가라앉고 통증도 더 심하게 느껴지셨습니다. 어느 날 한영자 어르신은 먼저 다가가 보기로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가끔 반찬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다정함이 오가자 자연스럽게 함께 차를 마시는 벗들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움이 줄고 마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니 그 손을 잡아주는 이가 생기더라. 여러분, 따뜻한 마음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사람과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6번째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나?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달라지겠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꼭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수많은 풍파를 헤쳐온 우리입니다. 그 단단함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단단함을 마음에 쓰는 법을 이제 다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새로 익히기 시작한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몇 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뇌와 마음은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시작하지 못했다고 한탄하며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심은 나무가 몇 해 뒤 우리에게 그늘을 드리워 줍니다. 마음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평온이라는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오늘 살펴본 16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욱하는 순간 5을 세는 것이든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든 아침에 깊은 숨 3번을 쉬는 것이든 좋습니다. 그 한 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몸에 익으면 다음 한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원주에 사시는 67살 나진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수면 무호흡으로 늘 피곤하고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마음도 늘 무겁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시고는 딱 한 가지만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손전화를 멀리 두고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잠이 한결 깊어졌고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한 가지가 익숙해지자 나진호 어르신은 아침 산책을 더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더해가며 삶이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나진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부터 시작하니 어느새 내 삶이 바뀌어 있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하십시오. 그 한 가지가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와서 늦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남은 삶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심은 그 한 그루가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평온의 그늘을 드리워 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16가지 습관을 더 쉽게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생활 속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한결 수월하게 해주는 든든한 도우미입니다. 먼저 깊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숨이 저절로 얕고 빨라집니다. 그 얕은 숨이 다시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숨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빨라진 심장이 가라앉고 혈압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 넷을 세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6을 세며 길게 내쉽니다. 이것을 5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깊은 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속상한 말을 했을 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가슴이 답답할 때 말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숨 하나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살 이영희 어르신은 합창단 활동을 하시며 늘 목과 어깨가 뭉쳐 계셨습니다. 긴장이 심해 잠도 얕으셨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깊은 호흡을 5번씩 하기 시작하신 뒤로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 하나 다스렸을 뿐인데 온몸이 편안해지더라. 다음은 햇볕과 자연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라앉을 때 가장 좋은 약 중 하나가 바로 햇볕입니다. 아침 햇볕을 잠깐만 쬐어도 우리 마음에 생기가 돕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아침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분들은 마음의 우울이 적고 밤잠도 깊었습니다. 햇볕이 우리 몸 안에 생체 시계를 바르게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걷고 잠깐이라도 햇볕 앞에 서 보십시오. 날이 좋으면 마당이나 골목을 잠깐 걸어도 좋습니다. 자연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고 새소리를 듣고 흙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어수선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무거울 때 잠깐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 넓은 하늘 앞에서 우리를 짓누르던 걱정이 한결 작아 보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66살 서영순 어르신은 불면증으로 오래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햇볕 아래에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밤잠이 깊어지셨습니다. 서영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햇볕 한 줌이 약보다 낫더라. 다음은 웃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웃을 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웃는 법을 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자주 웃는 분들은 마음의 긴장이 낮고 면역의 방어군도 든든했습니다. 웃음이 우리 몸 안에 좋은 기운을 돌게 하기 때문입니다. 꼭 크게 즐거운 일이 없어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옛 추억을 떠올리거나 손주의 귀여운 모습을 생각하거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집니다. 벗들과 둘러앉아 옛 이야기를 하며 웃을 때
우리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혼자 계실 때도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마음이 따라서 가벼워집니다. 성남에 사시는 58살 황성호 어르신은 일에 치여 늘 표정이 굳어 계셨는데 하루에 한 번 즐거운 영상을 보며 소리내어 웃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셨습니다. 황성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으니 가슴을 누르던 것이 풀리더라. 다음은 마음을 글로 적어 덜어내는 법입니다. 마음에 걱정이나 서운함이 가득 차면 그것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자기 마음을 글로 적어보는 분들은 그 감정에 덜 휘둘리고 마음의 안정을 더 빨리 찾았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걱정이 글로 적히는 순간 한 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꺼냅니다. 오늘 마음에 걸렸던 일, 속상했던 일, 걱정되는 일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적습니다. 맞춤법도 글씨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종이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 감사했던 일도 한두 가지 적어봅니다. 이렇게 마음을 글로 비워내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잠이 편해집니다. 포항에 사시는 64살 권순애 어르신은 갑상선 질환으로 마음이 늘 불안하셨는데 매일 밤 마음을 글로 적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불안이 줄고 잠이 깊어지셨습니다. 권순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종이에 옮겨 놓으니 머리가 비워지더라.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혼자 끙끙 앓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고 지치게 만듭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돌보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는 가까운 가족이나 벗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십시오. 요즘 마음이 좀 힘들다고 그저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무거운 짐을 나누어 줍니다. 몸이 자꾸 아프거나 마음이 너무 가라앉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으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일입니다. 제주에 사시는 76살 백정자 어르신은 골다공증과 외로움으로 힘드셨는데 용기를 내어 마을 모임에 나가고 가족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신 뒤로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백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이 5가지 도우미를 기억해 두십시오. 깊은 호흡, 햇볕과 자연, 웃음, 마음을 글로 적는 것,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길에서 든든한 동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그저 마음을 편하게 가지자는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어떻게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지 그 까닭을 찬찬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핀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평소 마음의 평정을 잘 지키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 혈압이 더 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자주 욱하고
분을 사귀지 못하는 분들은 혈압이 출렁이는 일이 훨씬 잦았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몸 안에서는 혈관을 조이는 물질이 솟구칩니다. 그 순간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혈관은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해에 걸쳐 되풀이되면 우리 혈관은 조금씩 지치고 굳어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잠도 무너집니다. 근심이 많은 밤에는 잠이 쉬이 오지 않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진은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일이 오래 이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흐려질 수 있다고 일렀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잠도 깊어집니다. 깊은 잠은 낮 동안 지친 우리 몸을 고치고 머릿속을 맑게 비워줍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곧 잠을 지키는 일이고 잠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온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의 짐은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래된 근심과 불안은 우리 몸이 당을 다스리는 힘을 흐트려 놓습니다. 마음이 늘 졸아 있으면 입맛도 흐트러집니다. 단 것이 자꾸 당기고 끼니를 거르거나 한꺼번에 몰아먹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르게 지키는 일은 그 자체로 가장 값싸고 가장 확실한 보약입니다. 약방에 가지 않아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지을 수 있는 보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마음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마음이 무겁다고 몸을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둘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독이면 몸이 풀리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걷는 일이 약 한 알보다 우리 마음을 더 환하게 밝혀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날마다 지켜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여는 아침과 하루를 닫는 저녁에 아주 작은 의식 하나씩만 두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그대로 누워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가만히 일러 주십시오. 오늘은 욱하지 않겠다. 오늘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한 문장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작은 다짐이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화를 참아낸 순간이 있었다면 스스로를 조용히 칭찬해 주십시오. 잘 견뎠다고, 잘 다스렸다고 말입니다. 혹시 욱하고 말았던 순간이 있었더라도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곱게 마무리하면 마음에 앙금이 남지 않습니다. 앙금이 쌓이지 않으면 잠도 편안해집니다. 구미에 사시는 69살 조병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조병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불같은 성미로 이름이 났던 분입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부터 높아졌고 한번 화가 나면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60이 넘어 혈압이 크게 오르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잦아지면서 비로소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병철 어르신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 때마다 속으로 5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셋도 못 세고 터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거르지 않고 되풀이하다 보니 어느새 5을 다 세고 한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천천히 걷고 저녁마다 그날 하루를 되짚는 일도 더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조병철 어르신의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늘 찌푸려 있던 미간이
펴지고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그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조병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질을 죽이니 몸이 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성질을 죽이니 몸이 산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나를 누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습관이 바로 이 한 가지로 모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지키면 몸이 따라서 건강해지고 노후가 따라서 평안해집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혼자 애써야만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길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외로울 때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 작은 일에도 서럽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나눌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오래된 벗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옆집 어르신과 나누는 짧은 인사, 자식이나 손주와 주고받는 다정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나눔이 우리 마음에 온기를 채워줍니다. 마음의 온기가 차면 작은 일에 쉬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도 사람들과 자주 마음을 나누는 어르신일수록 우울한 기분에 덜 빠진다고 일렀습니다. 마음을 나눌 때에는 좋은 이야기만 나누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일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온다. 요즘 자꾸 서글퍼진다. 이렇게 가만히 말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짐의 절반은 덜어집니다. 듣는 이가 무슨 대단한 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생활의 지혜도 곁들여 두겠습니다. 첫째는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할 때 따뜻한 차를 천천히 우려 한 모금씩 마셔보십시오. 손에 전해지는 온기와 은은한 향이 들끓던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혀 줍니다. 둘째는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젊은 시절 즐겨 듣던 가락을 가만히 흥얼거려 보십시오. 노래는 우리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오래된 벗입니다. 셋째는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마음도 날카로워집니다. 때를 거르지 않고 따뜻한 밥을 천천히 챙겨 드시는 것이 생각보다 마음을 크게 지켜줍니다. 넷째는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일입니다. 밭을 가꾸든 화분을 돌보든 바느질을 하든 손을 놀리는 동안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다섯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풀어지고 잠도 한결 깊어집니다. 이 모든 지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어렵지 않으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약도 대단한 결심도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나를 조금씩 아끼는 작은 손길이면 됩니다. 차 한 잔, 노래 한 가락,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마음을 나눌 한 사람. 이것이면 우리는 마음을 넉넉히 지켜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에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습관을 다 갖추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지칩니다. 오늘은 5을 세는 것 하나만 잘해 보십시오. 그것이 몸에 배면 자연스레 다음 습관이 따라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너른 강을 이루듯 작은 습관이 모여 단단한 마음을 이룹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지키고 잠을 지키고 끝내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차 한 잔과 노래 한 가락 같은 작고 소박한 지혜들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물을 주면 어느새 우리 마음 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바람에도 쉬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다스리는 16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약도 아니고 돈도 들지 않는 오직 우리 마음 먹기에 달린 것들이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째, 욱하는 순간 즉각 반응하지 않는 법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순간과 내가 반응하는 순간 사이에 5을 세는 작은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틈이 우리 혈관을 지켜줍니다. 둘째,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법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내 가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몸을 존중하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넷째, 말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하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를 삼키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집중력을 지키는 법입니다. 아무데나 마음을 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여섯째, 불편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작은 불편을 스스로 견디며 들판의 나무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기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따르는 법입니다. 변덕스러운 기분에 끌려가지 않고 매일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덟째, 경계를 세우는 법입니다. 나를 지키는 따뜻한 문을 만들어 좋은 것은 드리고 찬 바람은 막는 것입니다. 아홉째, 비교를 멈추는 법입니다. 남과 견주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주는 것입니다. 열째, 묵은 하늘 감사로 푸는 법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후회가 아니라 고마움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11째, 고요함과 친해지는 법입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모든 소리를 끄고 흙탕물이 가라앉듯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12째, 용서하고 내려놓는 법입니다. 미움이라는 뜨거운 숯을 손에서 내려놓아 대인 내 마음을 식히는 것입니다. 13째, 작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법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느라 매일 곁을 스치는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4째, 마음과 몸을 함께 다스리는 하루 습관입니다. 아침에 깊은 숨부터 잠들기 전에 감사까지 매일의 작은 흐름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15째,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법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안부를 묻고 작은 다정함으로 외로운 바람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부터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16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몸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곧 우리 몸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몸은 그 단단한 마음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혈압이 가라앉고 잠이 깊어지고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충분히 강합니다. 평생을 견뎌온 우리입니다. 다만 그동안 자식을 키우느라, 가족을 지키느라 내 마음을 돌보는 법을 잠시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마음을 돌보기 시작합시다. 우리가 평온하면 우리 가족도 평온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단단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보내봅시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드렸다면 그것으로 저는 더없이 기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더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을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오늘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신지 그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살펴본 16가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욱하는 순간 5을 세는 것이든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평온으로 물들여 줄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몸이 따라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삶이 환해집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